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참 아프고 슬프게 아로새겨진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4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만나지 않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세월호 가족 만나고요. 또 새로 출범한 세월호 2기 특조위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님이세요. 고영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예. 꼭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국민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어머님은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낸 날부터 해서 차라리 그날이었으면 안 보냈으면. 진혁이하고 출항하던 날 15일 날 저녁에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었거든요. 예. 엄마 배 바다에 안개가 너무 껴서 아직 배를 탑승 못했었다고. 그리고 1시간 있다 다시 문자가 왔는데 엄마 배에 탑승을 해서 밥을 먹고 있다고, 저녁 식사를. 예. 그러면서 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안개가 꼈어도 그런 학부모들한테 조치의 문자도 없었고 그런 날부터 해서 정작 오늘 아침에는 진혁이하고의 한 통화에 전화도 문자도 없었었어요. 예. 그때 그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고 할 때 네. 넌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할 걸. 그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단체로 갔으니까 선생님 계시니까 같이 잘 회의하고 잘 하라고. 실은 우리 고영희 씨뿐 아니라 많은 가족들, 시민들이 다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대로 안 돼서 또 2기가 출범을 합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제일 아프고 제일 한으로 맺혀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지난 4년. 세월호 수명 연장을 도와해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전면 다시 재조사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원파 또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 재조사를 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그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조위 1기도 있었고 검찰도 했고 너무 미심쩍은 게 많단 말씀이세요?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점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조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 제일 의혹이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제일 의혹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조작. 실은 지금 7시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해명했던 것들이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침몰을 했어요. 침몰 원인도 지금 오리무중이지만 침몰 후에 왜 구해내지 못했느냐, 그게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사주기에 맞춰서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편지를 엮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제목이 보니까 그리운 너에게. 어떻게 편지를 모을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빠 엄마들은 아이가 그립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더 잊지 않고 더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래서 엄마들의, 아빠들의 하나하나 꾹꾹 쓰던 글씨로 예. 표현하게 된 거죠. 손글씨로.
지금 청취자 이원성님 몇 년이 지났지만 4월만 되면 먹먹합니다. 어머님은 오죽하실까요? 하셨고요.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진호님 문자 주고 계시고요. 왜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3042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지금 같이 보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계시는데 다른 긴 이야기보다요. 어머님 그 책에 담긴 편지 중에 네. 이 어머님이 쓰신 편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일날이니만큼 그것도 사고가 난 게 48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간이 네.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진혁이에게 쓴 편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들 진혁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의 공부하라는 소리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지?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요즘은 무슨 게임해? 네가 배우라던 게임 좀 배울걸. 그럼 그때 배웠으면 게임 속에서 같이 만났을 텐데. 아들 진혁아, 요즘은 뭐가 유행이야? 패션도 게임도. 아들이 가끔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도통 모르겠어. 참 헤어스타일은 그대로다. 긴 생머리. 아쉬운 건 흰머리를 뽑아줄 리가 없다는 거야. 염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참 아빠는 잘 계셔. 다른 가족들도. 아들 진혁아,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요리해놓고 기다릴게. 혹시 컸다고 입맛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아들 진혁이 내 강아지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할게. 18년 4월 새벽에 엄마가 예. 이런 편지들을 손편지를 다 쓰셨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책으로 엮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구해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사주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편지 읽는 동안 한 번쯤 얼굴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이고 주책 맞게 또 이렇게 울컥하네요 또. 예. 진혁이 잘 지낼 거예요, 어머니. 게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예. 저한테 항상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항상 가르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공부하라 그러셨죠? 그랬던 것도 있고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예.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리지는 않았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가서 하라고 그랬죠. 저기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어머니 흰머리를 못 뽑아줘서 안타까울 것 같은데 건강하셔야 되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들을 다 밝히기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됩니다. 네네. 예, 어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것. 그 임무를 수행할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꾸려졌습니다. 장한익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유가족분들 인터뷰도 들으셨습니다만 정말 어깨가 무거우세요. 예. 지난 4년 동안의 진상규명, 또 안전사회 건설,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국민들이 바랬던 것 중 어떤 것도 큰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특조위원회가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국민을 위해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1기 특조위가 1년이 훨씬 넘도록 활동을 했는데 왜 2기가 또 필요한 거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장 위원장님은 1기에도 활동을 하셨었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권은 활동 기간, 또 조사 인력을 줄이려고 가전 수단을 다 썼습니다.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봐가지고 저희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예산을 받은 것은 8월입니다. 당시 정권은 조사 기간을 7개월 정도 단축시켰습니다. 7개월, 지금 1년 9개월 동안 공식 활동을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실제로는 1년 2개월이고 종합보고서 3개월 빼면 조사는 11개월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 11개월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자료와 어떤 정보들 가지고 하셨어요? 제일 문제가 그 인력이었는데 인력을 또 어떤 식으로 줄였는가 하면은 직원 정원이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85명만 가지고 일해라. 그러니까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한 거죠. 진상규명국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탑 채용 절차도 거쳤었는데 결국 임명장 못 받았습니다. 진상규명국장 없이 또 조사를 하니까 더 힘들었죠. 그럼 예산 지원 제대로 안 되고 인력 지원 제대로 안 되고 시기는 어떻게든지 단축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2016년 7월 8월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당시 이수계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온 직원들이 단식 농성 타고 그랬던 겁니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이야 국정농단 상황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식의 방해가 있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2기가 활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2기 특조위에서는 무엇을 밝혀야 될 것인가?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죠.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당시 제3항해사하고 조타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었죠. 그럼 지금 여전히 외력 충돌설 비롯해서 각종 설들이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1기 활동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또 많은 정보들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 단계라고 보고 세월호 선체가 곧 직립이 되니까 지금 자연이 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연을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물론 선체조사위원회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계속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좌현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사실은 이게 물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외력 충동설은 아니다라고 이미 그 부분은 배제가 됐던 건 아닌가요? 그것도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AIS 항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마 외력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주장도 선조위 내부에서는 있어서 외력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스크래치가 외력에 의해서 뒤집힌 거라면 스크래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선체조사위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제 선조위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겠죠. 결과물을 또 받아보고 또 선체도 저희들이 또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해가지고 외력설이든 아니든 모든 설에 대해 가지고 그 논란을 잠재우는 게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하겠다. 선입견 예, 없이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다. 자, 침몰 원인이 하나고 사실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건 그래서 침몰을 할 때 왜 제대로 구해내지 못했던가. 대통령과 맞습니다. 수뇌부는 그때 뭘 했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 조사도 더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때도 해경에 대해 가지고 해경 지휘부죠. 지휘부에 대해 가지고 특별검사 국회에 요청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왜 구조 못했는지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잘잘못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9명의 위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본격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시행령이 돼야지만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조사 계획도 짜고 하면은 올 하반기 가서야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하신다고 하신 만큼 이게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저희도 활동 기간 짧습니다. 1년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2기 특조위, 가습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위원장이세요. 장한익 위원장이었습니다.